노출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노출의 횟수가 많을수록 그 대상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이건 감성적인 측면이고 인지적인 측면으로 저는 노출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많이 노출되면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인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예겠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설명해보라고 하면 아마 두 줄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사건에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접해서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작 알고 있는 건 거의 없는 그런 사건들 말이죠.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필요도가 있을 것 같아 다루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 구독자분의 요청을 계기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속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유명세에 비해 알려진 단서나 증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어떤 팩트나 증거보단 그냥 썰들만 난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즉 객관적인 단서보다 썰들 사이에서 진실을 가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정황을 최대한 논리에 맞게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실종 당일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실종 당일인 1991년 3월 26일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3월 26일 실시됐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8시 무렵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6학년 우철원, 5학년 조호연, 4학년 김영규, 그리고 3학년인 박찬인, 김종식 이렇게 5명의 어린이가 분유깡통과 짝대기를 들고 와룡산으로 향합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처음부터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부터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시간순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와룡산으로 출발한 아이들은 8시 50분경 와룡산 입구 부근 쌍마섬유 앞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조호영 군의 형 조무현 군을 만납니다. 형이 어디 가냐고 묻자 도롱뇽을 찾으러 간다 라고 답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경 와룡산 기슭에 살던 김순남 아주머니의 눈에도 이 5명의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반쯤 우철원 군과 같은 반 친구였던 김경렬 군과 이태석 군이 이곡동 117번지인 할매 전방 앞에서 만나 우철원이 무언가를 잡으러 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시경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룡산 불미꿀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고요. 16시경 당시 평리중학교 1학년 박구왕 군이 상리동 소재 무학사 인근 약수탕에서 도롱뇽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고 한 마리를 달라고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독수리 마크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쓴 군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그 30분 후인 16시 30분 선원 저수지에서 봤다라는 진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18시경 성서 농협 앞 횡단보도에서 그 아이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걸 봤다라는 진술까지 있습니다. 진술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때 보이시나요? 어떤 진술을 취하고 어떤 진술을 키래야 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진술을 선별해서 취하는 거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애들의 생존 및 사망 시간 그리고 사망 장소가 달라지는 완전 다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진술이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면 이 사건은 시내에서 살인을 하고 사체를 산에다 유기하는 형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느 진술들이 유효해 보이나요? 그리고 당일 행적을 고민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결석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착실히 다녔다. 4명 다. 5명의 아이들 중 박찬인 군을 제외한 4명은 태권도장을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건 당일도 아이들은 2시까지 도장을 가야 했습니다. 와룡산에서 도롱뇽 잡는 게 엄청나고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었을 텐데 한 번도 결석하지 않던 4명이 점심까지 굶어가며 모두 결석을 결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둬야겠죠. 자, 제가 보기엔 이 진술들에서 12시 30분에 친구인 이태석과 김경렬을 만났다까지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친구를 헷갈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저 두 사람이 정말 핵심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애지간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갔을 법한데 이 둘의 인터뷰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간에는 우철원 군이 우리 되게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너희도 갈래? 라고 제안을 하고 거절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리는 좀 멀지만 새로 발견한 핫플레이스를 가기 위해 태권도장을 자발적으로 안 간 거라면 그 뒤에 진술도 유효할 수 있지만, 태권도장을 본의 아니게 못 간 거라면 12시 반부터 2시 사이에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뒤에 진술은 다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시간도 9시쯤에 산에 올라갔다고 치면 12시 반이면 꽤나 걸렸습니다. 정말 멀리 갔다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배도 고플 텐데 굳이 밥도 안 먹고 다녀왔던 그곳을 또 갔을까요? 아니면 간단히 놀고 밥 먹고 태권도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아이들은 그날 태권도장을 안 간 것일까요? 못 간 것일까요? 초기 대응 및 수색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태권도장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저녁 아이들의 부모들은 태권도장에 빠진 아이들이 6시가 돼서도 돌아오지 않자 19시 50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수색에 나서진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자 가출한 애들이 앵벌이 집단에 잡힌 것 같다며 엉뚱한 수사 방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더 늦추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종 당일 단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매스컴을 통해 본 사건이 알려지자 5월 5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군경의 헬기까지 동원돼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종이 되고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말이죠. 여튼 그때 수색 작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96년 수사본부가 해체되기 전까지 약 5년간 연인원 30만 명을 동원, 산악수색 48회, 검문검색 43회, 가정집 1100세대 수색, 그리고 성서초등학교 및 주변인들에게 받은 진술만 57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대적인 거였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 26일까지 말이죠. 11년 전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던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이 되는 어린이 유골들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에 끝내 유골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허탈한 건 그렇게 수색했던 와룡산에서 더 어이없는 건 도토리 줍던 할아버지에 의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돌멩이가 한 요만한 건 납작인데 딱 들이니까 밑에 그냥 나오더라고, 신발하고 그게. 돌멩이 하나 치우고 나서 바로 발견했다는 목격자. 이건 어쩌면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발견된 아이들의 뼈를 통해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틀어 유일한 물증자, 단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흉기에 집중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 및 과학자 그리고 언론사도 모두 흉기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는 그 외에 다른 의문들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유골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묻지 않으면 대답해주지 않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아이들의 유골과 정황을 토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참여 부탁드립니다. 빅맨이었습니다.